네, 여기는 고달사 승탑입니다. 이 고달사 승탑은 누구의 승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달사 승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문화재 명이 정해졌습니다. 국보 제4호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4호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2, 3, 4는 그냥 순서일 뿐이고요. 숫자에 따라서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승탑은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선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승려들의 사리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 시기에 와서 나타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라의 불교를 이야기할 때 오교구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교는 교종을 말하고요. 구산은 선종을 말합니다. 교종은 부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경전, 그 경전을 읽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또 거기에서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스님이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종은 문자나 경전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림문자, 직지, 인심, 견성, 성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심, 전심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 선종은 수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경전 너머에 있는 것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확 뜨이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입증해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종에서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아무리 깨달았다라고 외쳐봐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종은 그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바로 인가를 내려주는 스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인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스승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종은 문파가 형성될 수가 있었죠. 어떤 한 고승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이 하나의 문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로부터 인가받았다. 그 나에게 인가를 해준 스님이 왕사나 국사나 아주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승려였다면 그로부터 인가받은 나 또한 덩달아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을 잘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 사업들이 바로 이 선종의 시대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이 들어온 이후부터 불교 미술은 이렇게 승탑에 많은 공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오른쪽 앞에 있는 돌기둥 두 개는 이곳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석, 그러니까 화표주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원성왕릉, 괴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괴릉 입구에 이와 비슷한 돌기둥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무덤을 알려주는 화표주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가운데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직사각형의 길고 네모난 돌, 이 돌은 배례석이라고 합니다. 배례석 하면 절하는 바위 이런 뜻인데요. 사실 이 위에서 절을 하기에는 좀 작죠. 그래서 이곳에 공양물을 올려두고서 이 앞에서 오체투지로 절을 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각형 모양의 돌은 아마 석등이 놓여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돌 위에 또 팔각형 모양의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밑에 있는 커다란 팔각형 모양의 돌은 지대석에 해당되고요. 그 위에 또 팔각형 모양의 하대석, 간주석,
그리고 불을 켜는 장소 이렇게 석등이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이 승탑은 신라 말 그러니까 868년 경문왕 8년에 입적한 원감국사의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덕 아래에 있는 원정대사 해진탑보다는 시기가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입적한 868년이죠. 같은 해에 입적한 철감선사 승탑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시대적으로 후대의 것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문왕 8년에 입적한 원감국사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많이 후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것은 팔각원당형의 승탑입니다. 역시 이 승탑도 탑과 마찬가지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네, 이 기단부 부분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제일 아래쪽부터 팔각의 기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아래쪽에는 엎드려 있는 연꽃 복년으로 조각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악년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대서 이 부분은 거북이 전체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거북은 구름에 휩싸여 있고 이 구름 속에 용이 몸을 뒤틀면서 서로 여의주를 입에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을 보시면 입을 벌리고 있고 불꽃 속에 있는 여의주를 입에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뒤쪽의 용도 마찬가지로 여의주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용의 서로 꼬리를 꼬아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거북의 등껍질이 살짝 보이고 꼬리가 좀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팔각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북의 머리를 한번 볼까요? 원종대사 해진탑비의 거북처럼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콧구멍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북의 목 부분에 주름 모양이나 또 거북의 양쪽에 구름 문양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승탑은 저 밑에 원종대사 해진탑비의 문양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달사 승탑이 원종대사 해진탑이 아니겠는가라고 최근 들어서 많은 연구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밑에 원종대사 해진탑비의 규모와 수준과 비추어 봤을 때 이 고달사 승탑 이것이 원종대사 해진탑비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탑신 부분은 팔각형으로 생겼는데요. 8개의 면마다 무언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면은 사천왕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것은 문짝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자물쇠로 잠궈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사천왕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이곳에는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문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살 문양이죠. 이 법당의 창살 문양이 되겠습니다. 이 법당이 옛날에 지금과 같은 법당이 아니었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만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창살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숭숭 통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그런 옛날 오래된 고건물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달사 승탑 역시 오래된 고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옛날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돌아가면서 또 역시 보겠습니다. 네, 뒤쪽에도 자물쇠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탑을 들고 있는 사천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이면은 사천왕상, 그리고 2개이면은 자물쇠가 새겨진 공간,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창살 문양이 있습니다. 자, 천정 부분을 볼까요? 지붕 아래쪽에는 또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구름 문양과 그리고 이렇게 비천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천사, 비천이 되겠습니다. 예, 이 승탑의 상륜부 역시 팔각으로 되어 있고요. 팔각의 추녀마다 하늘로 솟아오른 귀꽃을 조각을 했습니다. 이 상륜부는 이중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도 역시 또 하나의 사리탑처럼 만들어져 있고 위의 지붕에도 마찬가지로 귀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깨진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달사 승탑을 살펴보았습니다.